저희 조코피TV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7월 11일입니다. 이제 장마전선도 좀 물러난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덥지 않아서 이번 여름이 그래도 좀 잘 지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자, 여러분의 비시즌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2024년 NBA 오프시즌 FA 시장은 거의 다 끝나가는 모양새이고,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제 올림픽으로 쏠리고 있는데, 자, 그래도 또 소소한 소식들이 있거든요. 한번 싹 모아봤습니다. 자, 아디다스가 미네소타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와 단연 연장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연간 규모는 $10,000,000 이상일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앤서니 에드워즈는 시그니처 신발인 이 AE1이 앤서니 에드워즈의 준말이죠. 이 AE1이 지난 12월에 처음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뷰로 케빈 듀란트도 내 시그니처를 신었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당돌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듀란트는 나이키 소속이니까 그동안에 아디다스가 맺은 선수들, 계약을 맺은 선수들의 목록을 보면 사실 그동안 크게 재미를 못 봤었어요. 특히나 아디다스가 NBA 공식 스폰서였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돈을 많이 썼었죠. 그 당시에 트레이시 맥그레디, 케빈 가넷, 팀 던컨, 또 천시 빌럽스, 그 이후에는 데릭 로즈까지 이렇게 계약을 맺었었는데, 데미안 릴라도 마찬가지고, 또 제임스 하든 역시도 크게 성공적으로 시그니처가 안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데릭 로즈 시리즈가 굉장히 좋긴 했었는데, 로즈가 빠르게 전성기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아디다스를 대표할 만한 그런 간판 선수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릴라드, 하든은 나이를 먹었고, 그리고 도노반 미첼과도 계약을 맺었지만 역시나 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아디다스를 이끌 그런 기수로 결국 낙점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시그니처 신발이 사실 많이 팔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국 제일 많이 팔리는 건 나이키와 또 에어 조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장을 놓고 아디다스, 그 다음에 중국 브랜드 언더아머, 그리고 또 뉴발런스 이런 브랜드들이 싸우는 형국인데, 과연 앤서니 에드워즈가 아디다스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폴 피어스가 르커 듀보다는 지금의 테이텀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폴 피어스가 한 방송에 나와서 지금 제이슨 테이텀이 르브론, 듀란트, 커리보다 뛰어나고 지금은 사실 선수 개개인의 인기에 따라서 현재 위치가 매겨져 있을 뿐이지 지금으로선 테이텀이 르브론, 듀란트, 커리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폴 피어스는 보스턴 셀틱스로부터 지명을 받았습니다. 1998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10순위로 지명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멋진 말을 했었죠. 나를 지나친 9개 팀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폴 피어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보스턴에 이어서 브루클린, 워싱턴, 그리고 LA 클리퍼스를 거쳐서 보스턴과 마지막 1일 계약을 맺고 셀틱스 소속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당연히 34번은 영구 결번이 됐었고, 그리고 2008년 우승의 주역이 피어스, 그리고 16년 뒤 보스턴 에이스가 테이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르브론 제임스, 커리, 그리고 듀란트의 이름을 넣은 건 본인의 또 이 언급에 대한 파급력을 좀 키우기 위함이 아닐까 싶은데, 보스턴의 또 이 후배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선수 시절에 폴 피어스는 좋아했었는데 그 이후의 행보는 좀 별로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SNS에 이상하게 약간 약하는 듯한 그런 사람들과 찍은 영상도 있었고, 이제 진짜 도라이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패널로 잘렸을 거예요.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굉장히 좀 고리타분합니다. 말에 임팩트가 없어요. 말은 굉장히 중언부언 길게 하는데 달변가가 아니라 눌변가야. 그런데 눌변가에도 좀 말하는 게 좀 위트가 있고 알맹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피어스를 디스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셀틱스 후배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뉴스로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릭 고든이 필라델피아와 계약을 맺었죠. 이제 공식으로 오피셜이 떴는데 2년에 6.77mm입니다. 그리고 25-26 시즌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닉스 선즈와 계약을 맺을 때에도 베테랑 미니멈이었고 지금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1988년생이니까 나이가 상당히 이제 많이 들었죠. 자, 하지만 지난 시즌 68경기 뛰면서 27.8분, 11득점, 어시스트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투 효율도 괜찮아요. 야투 44.3%면 9개 중에 4개 집어넣는 셈이고 37.8%면 8개 중에 3점 3개를 넣는 겁니다. 자,
다만 공격에 대한 욕심이 있고 뭐 휴스턴 로켓 시절, 피닉스 시절에도 본인에게 공이 안 오면 짜증을 엄청나게 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는 뭐 조엘 엠비드, 폴 조지, 맥시가 있긴 합니다만 또 에릭 고든에 대한 분명한 전술도 마련이 돼야 될 것이다. 은근히 쓰기 까다로운 선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케빈 듀란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는 결국 무릎 부상 때문에 데릭 화이트로 교체가 됐죠. 자, 이제 케빈 듀란트는 종아리가 좋지 못합니다. 뭐 종아리에 또 부상을 입은 적도 있기도 했었는데 그 때문에 미국 대표팀 훈련 및 캐나다와 치른 오늘 라스베가스 평가전에 결장했습니다. 지금은 데이투데이 상태, 그러니까 1일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데 이제 곧 아부다비에서 평가전이 2게임이 열려요. 그리고 런던으로 넘어가서 2게임을 펼치고 그 다음에 올림픽 본선 경기거든요. 그런데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평가전 2게임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소식입니다. 자, 하지만 미국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그랜트 힐은 듀란트 파리행 비행기 당연히 탑승할 거다. 지금 열심히 재활하고 있고 몸 상태도 좋아 보인다 라면서 듀란트의 2024 파리올림픽 참가를 자신하고 있는데, 사실 뭐 레너드도 마찬가지고 듀란트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국제 무대에 뭐 많이 뛰어왔었고, 그런데 평가전 첫 2경기를 결장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뭐 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듀란트의 부상이 뭐 상체 쪽이 아니라 이제 하체 쪽이고, 더구나 종아리, 가장 뭐 우리 몸에서 과부하를 많이 느껴야 되는 부위잖아요. 아무리 듀란트의 몸무게가 가볍고 근육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듀란트의 신장이 2m 10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아리 부상이 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듀란트의 몸 상태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멤피스는 루크 캐너드가 남길 바랍니다. 그냥 남길 바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팀 친화적인 계약과 함께 남아주길 바라고 있는데, 자, 지난 시즌에 루크 캐너드는 부상 때문에 39게임밖에 뛰질 못했어요. 자, 그런데 25.6분 뛰면서 11득점이면 뭐 득점력 나쁘지 않죠. 하지만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슈팅 능력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플레이메이킹 능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판단력, 디시전 메이킹, 기본적인 볼 핸들링, 그 다음에 투맨 게임 전개 능력, 그리고 비어있는 동료를 찾는 그런 뭐 패서로서의 능력, 퍼실리테이터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할 텐데 어시스트가 3.5개라는 건 뭐 아주 훌륭한 수치입니다. 슛쟁이들에겐. 자, 그래서 3점은 무려 45%, 그리고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무려 64.1%인데 멤피스에서 현재 63경기 뛰었거든요. 한 시즌 반 정도 뛰면서 3점 성공률이 무려 48.3%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LA 클리퍼스에서 뛰면서 44.8%의 3점, 디트로이트에서 뛰면서 40.2%니까 얼마나 훌륭한 슈터인지 알 수 있습니다. NBA 통산 3점 성공률이 43.9%인데 다음 시즌의 멤피스는 리툴링, 리빌딩 아닙니다. 쉬어가는 해 아닙니다. 갭 이어 아닙니다. 바로 윈나우 우승에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루크 캐너드가 반드시 멤피스에게는 필요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랜드리 샤밋이 워싱턴과 재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워싱턴과 계약을 맺기 전에 랜드리 샤밋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밀워키, 마이애미, 뉴욕, 미네소타. 자, 이 네 팀의 공통점은 바로 컨텐더라는 거죠. 플레이오프 컨텐더 혹은 우승 후보입니다. 그만큼 위닝팀에서 이 베테랑 샤맨 영입에 대해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워싱턴과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자, 워싱턴이 뭐 요나스 발렌슈나스, 그 다음에 또 랜드리 샤맨, 또 뭐 뒤에 저희가 말씀드린 샤딕 베이까지 좀 굉장히 애매한 선수들과 많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리빌딩 중인 팀이라고 하더라도 또 선수단의 연봉은 채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긴 기간 동안 계약을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예 이해 못할 그런 영입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샤딕 베이가 워싱턴 품으로 갔습니다.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은 샤딕 베이와 3년 20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시즌 때 무릎을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 거의 뛰지 못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은 뭐 3년이지만 한 2년 정도밖에 활용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나스 발렌슈나스도 3년, 그 다음에 샤딕 베이도 3년이면 이제 워싱턴의 유망주들이 좀 더 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알렉스 하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한창 키워야 되는 빌라 쿨리발리도 그렇고, 그래서 워싱턴이 지금 이렇게 애매한 선수들을 계속 채우고 있는 건 결국에는 캡도 채워야 되지만 아무리 리빌딩 팀이라고 하더라도 또 베테랑의 존재는 필요하고, 샤딕 베이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뛰지 못하지만 다음 시즌 때 맹활약을 한다면
맹활약하는 샤딕베이를 쓰거나 아니면 트레이드 에셋으로, 트레이드 자산으로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도 3년에 20밀 정도면 크게 이상한 그런 구조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가 대표팀에서 낙마한 대신에 데릭 화이트가 뽑혔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이 호명되지 않았는데 브라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SNS도 그렇고. 자, 그러자 그랜트 미국 대표팀 단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이널 MVP인 제일런 브라운의 팬이다. 너무너무 그 선수를 좋아한다. 자, 하지만 선수 구성에 있어서 브라운보다는 데릭 화이트가 더 맞는 조각이기 때문에 화이트를 뽑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데릭 화이트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셀틱스에서 맡은 역할과 지금 대표팀에서 해야 되는 롤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핏이 좋다는 뜻이죠. 화이트를 데려왔을 때 굳이 우리가 새롭게 맞춰보고 화이트에게 특별히 뭐 추가 사항을 주문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화이트를 뽑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표팀에서는 다른 선수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수비를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샷도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데릭 화이트가 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제일런 브라운을 데려가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데릭 화이트는 사실 카와이 레너드가 뽑혔을 때부터 만약에 카와이 레너드가 뛰지 못한다면 화이트가 뽑힐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예 초반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발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예 이해 못할 그런 결정은 아니다. 제일런 브라운은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이트를 뽑은 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사냐, 말도 안 되는 선택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NBA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NBA가 ESPN, NBA, 아마존과 11년 동안 무려 7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2024-25 시즌에 끝나는 기존 계약의 3배가 넘는 규모인데 기존에는 이제 ESPN, TNT와 9년에 24빌이었거든요. 24빌이니까 지금은 76빌이잖아. 그러면 3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그만큼 NBA가 활황세고 또 미국 경제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셀러리캡 폭등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의 평균 몸값이 이제는 뭐 40밀, 50밀, 60밀, 70밀, 나중에는 이제 80밀, 90밀까지 갈 겁니다. 왜냐? 중계권을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었기 때문에 셀러리 캡도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25-26 시즌부터 이 계약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각 중계 방송사가 번갈아서 방영할 예정이고요. 주 7일 또 전국 방송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 뭐 한국에서도 또 NBA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애덤 실버 총재가 얼마나 한 수장으로서 이 NBA라는 브랜드와 가치를 드높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애덤 실버 총재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저희 조코피TV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 썬팅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